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어제 강원 지역의 병의원과 의대 교수들도 일부 휴진했습니다. 실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속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병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진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다른 내과의원에도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문 닫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파업했다고 그랬지. 병의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시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지. 어르신들 병원 자주 다니시죠? 다음부터 여기 다니지 말아야 돼. 강원도 개원이 의료기관 807곳 가운데 휴진을 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곳은 32곳, 전체 4%입니다. 휴진 신고를 해놓고 문을 연 곳도 있었지만 사전 신고한 의원 대부분은 예고한 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도 대학병원 교수들도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휴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소속 의사 50여 명 가운데 70%가 외래 진료를 하루 동안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래 진료 휴진율은 20% 수준. 다른 의사가 대체 진료를 하거나 진료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강원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릉 아산병원은 소속 교수들이 휴진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들은 외래 진료를 정상 운영했습니다. 강원도는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이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문을 닫은 병원이 많아 춘천을 비롯한 일부 시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 시간을 8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강원도는 신고 없이 휴진한 개원의원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사태가 언제 수습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인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발생 27일 만에 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지자 육군은 중대장 등이 훈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강원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바다와 나무숲이 어우러진 양양 낙산해변에 해송, 일명 바다소나무를 베어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차례로 들어서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낙산해변의 바다소나무 숲입니다. 300m 넘는 산책로를 따라 반듯하게 잘린 나무에 밑동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가 뒤엉켜 있습니다. 네, 너무 흉물스럽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쁜 나무들이 베어진다는 게 너무 양양군이 일대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겠다며 바다소나무를 제거한 겁니다. 나무 밑동에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일대에 베어진 나무는 모두 90여 그루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170여 그루는 다른 곳에 옮겨 심었는데 주민들은 생태계 훼손이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런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벤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행동이 잘못됐다밖에. 양양군과 공사업체는 모든 나무를 베지 않고 최대한 많이 옮겨 심으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나무 숲 아래 있는 지중화 전선 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우선 지장물도 있었지만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했던 것 결국 소나무를 베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양양군은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변에 30층을 넘나드는 숙박시설 10여 곳이 차례로 들어서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소나무를 베며 도로 확장을 하는 것 외에 대안을 찾는 게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를 넓히면 좋겠지만 최근 땅값이 올라 이 방법은 힘들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양양군의 이런 결정을 비판합니다.
낙산 해변 일대가 2016년 도립공원 해제로 개발 빗장이 풀린 이후 환경보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관광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소나무 숲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베어버릴 수도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양양군은 도로 확장 공사 나머지 구간은 나무 벌채를 최소화하며 공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주택 가격이 당분간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지만 주택 공급 증가 영향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내 전세 가격은 완만하게 오르는 반면 강릉 지역은 최근 매매와 전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역전세와 깡통 전세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원주 종합버스터미널이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면서 관문이 아닌 흉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터미널 운영사는 곧 삼정들이 입점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15년 전 원주시 단계동 상권 중심가에 들어선 종합버스터미널 건물. 원주시 부지 10,000제곱미터를 매입한 시내버스 업체 동신운수가 시외 터미널 운영을 위해 당시 260억 이상을 들여 세운 지상 10층 건물로 강원 최대 규모였습니다. 2년 전에는 부지가 매각된 인근 고속터미널까지 통합되면서 하루 평균 5,000명이 드나드는 명실상부한 원주의 관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면적 32,000제곱미터 규모의 터미널 건물 자체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터미널로 운영되는 1층을 제외하면 2층부터는 불 꺼진 공실, 에스컬레이터는 운영이 멈춘 채 고정돼 있습니다. 차라리 계단이면 모르겠는데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더 위험하다고 느끼실 텐데 운행도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 승강기에는 운행 정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운행한다 해도 3층까지밖에 갈 수 없고 이마저도 복도가 막혀 있습니다. 이곳 터미널 건물은 올 초 영화관마저 문을 닫으면서 2층부터 11층까지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터미널 이용객들은 폐건물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 사람이니까 원주를 도착을 하면 처음 보는 건물이 이 건물인데 이 위로는 진짜 폐건물 느낌이고 밤에 오면 좀 더 으슥한 느낌이고. 터미널 서비스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을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막 손발이 이렇게 얼지경이야. 동신운수 측은 원주시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상점 임대가 늦어졌지만 최근 원만하게 협의돼 점포 입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물 관리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선 KTX와 자가용 활성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고 이에 따라 수익도 급감하면서 터미널 화장실 관리조차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터미널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방식의 터미널이 아닌 시내버스 정류장 형식의 소규모 거점 터미널을 운영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점 터미널, 그러니까 좀 소규모 터미널을 여러 개 두자는 거죠. 그래서 예매를 이미 한 사람들이 그냥 바로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필요도 넓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죠. 원주시는 전국적인 시외 고속버스 수익 감소에 따른 공적 개입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방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의 대표 향토 음식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해외 여러 나라를 초청해 이색 음식도 선보이는데요. 막국수와 닭갈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찬 축제 첫날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제장으로 변한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가느다란 메밀면을 끓는 물에 넣습니다. 이렇게 3분. 잘 익은 면을 찬물로 식히고 양념과 각종 고명을 올리면 막국수가 완성됩니다.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 새롭긴 하죠. 축제 때 먹는 거니까. 더 뭐 즐거우세요? 밖에서 드시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좋죠.
철판 위에서는 빨간 양념을 입은 닭갈비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이 맛을 보러 서울에서 1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맛있고 여기 뭐 서비스도 좋고 양도 많네. 오늘 보니까 작년보다는 한길 낫네. 춘천 대표 음식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참여업체가 78곳에 달합니다. 축제에는 막국수와 닭갈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무거운 조리 장비를 옮기느라 고생했다는 상인도 향토 음식을 알리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축제도 즐기고 막국수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춘천하면 막국수잖아요. 그래서 춘천 막국수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나왔습니다. 밤에는 최대 1,500대의 드론이 동원된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가요제와 댄스 경연대회 같은 각종 공연도 진행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중국과 베트남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국제관도 눈길을 끕니다. 올해는 특히 3,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조성하면서 축제 때마다 불거졌던 주차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는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바가지 요금 없는 시민들이 충분히 나와서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축제가 모범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K리그1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FC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코리아컵 16강 경기를 치릅니다. 두 팀은 올해 3월 춘천에서 맞붙은 리그 경기에서 한 골씩을 주고받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다음 달 17일 코리아컵 경기에서 4강 진출에 도전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현재 82개 학교에서 도내 351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늘봄학교 전담사를 학교별로 1명 이상 배치하고 자격 요건에 따라 기존 돌봄 전담사와 방과후 전담사를 늘봄 전담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은 교육부가 내년에 개통할 늘봄 허브를 통해 전문 기관과 대학, 기업 등에서 우수 인재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맞벌이 가구는 21만 4천 가구로 전체의 5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인 48.2%와 비교하면 4%포인트 높습니다. 도내 1인 가구 25만 6천 가구 중에서 취업을 한 비율은 64%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박정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도당 위원장 후보 접수 결과 박정아 의원이 단독 신청해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박정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앙당 수석 대변인과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 선출이 되면 연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강원도의회 이승진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레고랜드 방문객은 63만 2천 명으로 당초 200만 목표의 3분의 1 수준이고 고용 창출은 지난해 610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가 개정된 이후 주변 하중도 관광지 부지는 단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서면대교 건설 등으로 레고랜드 주변 부지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평원로 노상 공영주차장 신설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평원로 풍물시장에서 평원 사거리까지 620m 구간에 1억 8천만 원이 투입돼 주차장 20면이 조성됐습니다. 원주시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선정되는 8월까지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작년부터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녹지 공간을 없애는 방법으로 원일로 32면, 평원로 2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광업건이 다음 달 1일 소멸돼 폐광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태백 장성광업소를 폐광지원 광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오는 28일 종업식을 개최합니다.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은 지난해 노사정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돼 지난해 전남 화순광업소, 올해 장성광업소, 내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횡성군이 장애인 콜택시를 6대에서 9대로 확대했습니다. 횡성군은 장애인 콜택시 4대를 구입해 위탁 운영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횡성지회에 전달했고 협회는 노후된 한 대를 폐차하고 모두 9대를 24시간 운영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고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강원도 교통약자 통합콜센터 전화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46회 양양문화제가 내일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축제 첫날에는 지역의 풍요로운 농사와 어민들의 만선을 기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강원도의 무형문화재인 상복골 농요소리 공연과 토우와 제기차기와 같은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레크레이션 게임 등의 한마당 잔치가 열립니다. 정선군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서 올해 상반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선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현재 7만 7천여 명으로 정선 인구의 2배에 이릅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30% 할인을 받고 아리랑 상품권은 5,000원 페이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